경제신문을 읽어줘.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 서울 안에도 극과 극. 든촌 주공 5억 웃돈. 강북 -P. 가격 매력 강동 송파구 외지인 매입 비중 10년 새 2배. 3040 갈아타기 수요 몰려. 지방 외면하는 서울 시민들. 경기 인천도 2년간 매입 급감. 쏠림 부추기는 분상제. 든촌 주공 분양가 대비 껑충. 회복세 누진 강북권과 들죠. 거래가 얼어붙은 건 마찬가지지만 고덕동, 상일동 신축 아파트들은 꾸준히 문의가 들어와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이 눈여겨보기 때문이죠. 서울 강동 지역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고덕 그라시움 단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미연 대표는 서울배 지역에서 오는 서민들 덕분에 꾸준히 매매를 하고 있다. 주로 3040 젊은 층인데 아무래도 서울 진입과 미래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목표가 이 지역에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매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채 중 한 채는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서울 쏠림 현상 등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매일경제와 한국부동산은 매입자, 거주자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에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총 34,490건 중 24%는 외지인이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강동구와 송파구로 집계됐다. 강동 송파의 인기는 준강남 지역으로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물에 따른 추가 분담금 고려에 분양가 대비 5억 원 이상 웃돈이 붙은 셈이다. 분양 당시 분양가 규제를 받았던 이 단지는 단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12월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언 든촌 주공 재건축 84제곱미터는 입주권은 19억 6천만 원의 거래가 신고됐다. 이상우 인베이디드 투자자문 대표는 강남권은 구축 아파트 시세가 회복돼 분양가 프리미엄도 같이 올라가지만 강북권은 강남권에 비해 저주의 프리미엄이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 상구와 영산구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 프리미엄 격차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서울 시민이 외지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은 최근 2년간 급감했다. 서울 거주자들이 서울 외에 가장 많이 찾는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사들이는 비중은 18%에서 21년, 지난해 12%로 크게 줄었다. 인천 아파트도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같은 시기 12%에서 8%로 급감했다. 경제금융 주식 코스피 부진에도 개미는 상승장에 베팅. 올 들어 8거래 하락 불구. 코스피 상승 ETF 투자 늘어. 코덱스 탑5 7,868억 몰려. 조정받은 삼전 등 대형주. 저가 매수하는 비트도 꿈틀. 신용융자 잔액 6천억 이상 쑥. 삼성전자 등 주요 상장사에 잇따른 어닝쇼크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는 등 악재로 올해 들어 코스피가 4.9% 넘게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은 코스피 상승을 기대하며 관련 상장지수 펀드에 뭉칫돈을 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의 저가 매수를 노리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빚을 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용자 잔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덱스 200 지수를 변동률을 2배로 추정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에서는 2,775억 원이 몰리며 같은 기간 자금 유입이 많았던 ETF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다음 북한 리스크 중국 침체 충격파 새 코스피 성적표 G20중 꼴찌 지정학 위기 탓 외국인 팔자 미국 금리 인하 낙관 과도평가 연말 상승분 2배 수준 토해내 가계부채 소비 위축 PF 위기 태양건설 대내적 요인도 악재투성이 일각 조정기일 뿐 반론도 현재 엔화가 상당히 약세이면서 엔저를 미국이 일정 부분 허용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수출 기업의 미국의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게 상당히 늘었어요. 전보다. 하지만 대중 무역 적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중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중 무역 흑자가 많이 줄어들고 많이 수출이 엄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저 등 수출 기업이 상당히 호전을 보여가지고 오히려 거의 줄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월드로 8.26% 하락 17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다는 불안감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5.2%에 그쳐 팬데믹 기간을 제외한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을 정도다. 새해 들어 약세를 보여온 코스피는 이 같은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로 돈을 벌던 구조에서 탈피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최근 중국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4년 거의 내리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거의 거기는 외국인이 투자를 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4.2% 오른 코스닥은 올 들어 벌써 3.89% 내려 연말 산타랠리로 인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주요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한국만큼 심하진 않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4.12% 상승했는데 올 들어 2.89%밖에 빠지지 않았고 S&P 500 지수는 지난달 4.42% 오르고 이달 0.08% 하락했다. 오히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난달 0.07% 내렸지만 올 들어 6% 상승했다. 34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는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발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데다 대만에서 친미 정권이 연장된 점, 미중 갈등 등 일본의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꼽힌다. 미국 전문 매체에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강달러가 돌아오면 국내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더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하락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연된 탓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 초까지만 해도 4%대였지만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빠르게 하락해 지난해 말 3.154%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달 들어서는 3.2% 선언을 지키는 중이지만 미국 국채 약세 영향에 17일에는 전일 대비 0.042%포인트 올라서기도 했다.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주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수소 분야의 대표적인 업체인데 세계적인 업체죠. 미국의 세계적인 업체인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다 하는 업체인데 유동성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유동성이 메말라 가지고 한 10% 정도 유상증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치솟는 일본 증시 이락 개미 ETF도 달린다. 일본 증시 추종 국내 상장 ETF 1개월 수익률 두 자릿수 육박. 엔화 상승된 환차익도 기대. 일본 개인 투자 급증. 수출 호주의 버블 이전 최고치 돌파 전망. 미국 금리 인하 때는 하락 가능성도. 일본 증시가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 평균치를 돌파하는 등 지난해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일본 증시 상품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본 엔화가 상대적으로 역대 최고 한 150엔대 샀습니다. 달러당. 그래서 환전을 했고 엔화로 그 다음에 연말에는 한 120엔, 130엔까지 달러당 다시 원상 복귀, 정상으로의 복귀를 할 것 같아가지고 환차익을 예상을 했고 또 일본 증시를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환전을 해가지고 미국 부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 기준 ETF 수익률 상위 8위에 타이건 일본 니케이 2호가 안착했다. 일본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일본 개인 투자의 거래 증가가 꼽힌다. 여기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엔화 약세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기업 등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증시 견인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내고 일본 증시의 긍정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이 작년 3월 이후 일본 증시에서 이틀한 빈자리를 개인 투자자가 메우고 있다며 특히 작년 11월부터 개인 매수세가 탄력을 받고 있다. 새로운 소액 투자 비과세 세제의 도입이 영향을 미쳤다. 예금에 편중된 일본 개인 투자자의 자산이 향후 주식으로 옮겨오면서 증시 상승에 기폭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사라졌다. 최초 금리 인상 시점이 오는 9월로 지연되면서 2024년에 들어 엔화는 다른 통화들보다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일 경우 일본 증시가 다시 약세를 띌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무너진 중국 대도시 집값 바닥 멀었다. 10년 만에 70개 도시 동시 하락, 베이징 등 일선 도시 1.1% 뚝, 큰 도시일수록 낙폭 더 커, GDP 25% 부동산 불안해, 중국 미국과 고위급 경제회동, 대만 총선 이후 첫 만남. 중국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게다가 집값이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중국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기축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정 등 4개 도시를 일컬어 일선 도시에서 1.1% 하락했다. 특히 기축 주택 가격이 70개 주요 도시 모두 하락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25%가량을 차지한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질수록 내수와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연초부터 미국과 고위급 대화에 나섰다. 미중 관계 안정화로 경제 회복을 꾀하기 위한 포석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소속 브랜트 네이먼 금융 담당 차관보는 이름도 어렵다. 중국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불안하니까 미국한테 약간 부탁하는 뉘앙스로 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한다는 내용이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